안녕하세요, 소브로방입니다. 오늘 소브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로 유명한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대위의 딸입니다. 푸시킨은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대문호죠. 그런 그가 18세기 러시아에서 일어난 푸가초프의 난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바로 이 대위의 딸입니다. 그럼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대위의 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령으로 퇴역한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그리뇨프를 아버지로 시골 지주의 딸 아브도티아 바실리예브나를 어머니로 둔 표트르 안드레이예비치 그리뇨프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페트루샤라는 애칭으로 불린 그는 17살이 되었을 때 고향을 떠났죠. 페트루샤가 다 컸다 생각했던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부대에 아들을 장교로 입대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페트루샤는 나이 많고 충실한 마부 사벨리치와 함께 마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 군부대로 향했죠. 페트루샤는 한 마을에서 이반 이바노비치 주린이라는 대위를 만나 친해졌고 술을 마시며 당구 내기를 했습니다. 처음 술을 마셔보는 거나 다름없었던 페트루샤는 술에 취했고 그와 내기를 하다 큰 돈을 잃게 됩니다. 다음날 페트루샤는 큰 돈을 잃었다 잔소리하는 사벨리치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작스런 눈폭풍에 갇히고 맙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마차가 멈춰선 상황. 그들은 우연히 눈속을 걷고 있는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페트루샤 일행은 그 사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여인수계가 눈보라를 피할 수 있었죠. 페트루샤는 다음날 사벨리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토끼털 외투를 벗어 선물로 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대로 간 페트루샤는 벨로고르스크 요새라는 국경지역으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페트루샤는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가서 사령관 미노로프 대위, 그의 아내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를 만나 인사를 했고 젊은 장교 시바브린과도 친해졌습니다. 몇 주간 시간이 흘러 페트루샤는 부대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노로프 대위의 딸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호감을 가졌죠. 그런데 시바브린과 점점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페트루샤는 마리아에 대한 시를 썼고 이를 시바브린에게 보여줬는데 시바브린이 이 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죠. 모욕감을 느낀 페트루샤는 시바브린에게 결투 신청을 했고 시바브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대의 하사 막시미치는 이를 사령관에게 알렸고 미노로프 대위는 두 사람에게 결투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둘은 겉으로 화해하는 척만 했을 뿐 결투의 기회를 노렸죠. 그 사이 페트루샤는 마리아로부터 과거 시바브린이 마리아에게 청혼했었지만 거절당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페트루샤는 시바브린이 왜 그렇게 마리아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죠. 페트루샤는 얼마 뒤 사람들이 눈을 피해 시바브린과 결투를 했고 승기를 잡으려는 순간 주인을 말리러 온 사벨리치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페트루샤는 이후 시바브린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상당해 있는 동안 정성껏 보살펴준 마리아와 사랑을 키워갔죠. 어느 날 밤 미노로프 대위가 장교들을 소집했습니다. 대위는 장교들에게 황제를 사칭하는 반란군 푸가초프가 도주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몇 곳의 요새를 점령했다는 전문을 보여줬습니다. 미노로프 대위는 요새를 굳건히 방어해야 함과 동시에 소문이 퍼지지 않게 입단속을 하라 명했지만 소문은 너무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푸가초프가 이끄는 반란군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불안해했죠. 얼마 뒤 푸가초프가 벨로고르스크 요새를 점령할 계획이니 투항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미노로프 대위는 아내와 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려 했고 페트루샤는 마리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신을 가기도 전에 푸가초프의 군대가 요새로 쳐들어왔습니다. 미노로프 대위는 싸우려 했지만 그가 이끄는 수비대는 푸가초프의 군대를 보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순식간에 요새는 함락되었고 미노로프 대위를 포함한 장교들은 목이 달아났죠. 페트루시아의 차례가 왔을 때 페트루시아는 푸가초프의 무리 속에서 시바브린을 발견했습니다. 변절한 것입니다. 페트루시아가 체념하고 교수대로 끌려갈 때 갑자기 사벨리치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푸가초프의 발 아래 엎드려 페트루시아의 목숨을 구해달라 애원했고 푸가초프는 페트루시아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페트루시아는 마리아를 찾았고 수소문 끝에 신부집에 마리아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페트루시아가 마리아를 찾으려 가려고 하는데 사벨리치가 푸가초프의 정체에 대해 말했고 페트루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길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나이가 바로 푸가초프였기 때문이죠. 그때 한 병사가 페트루시아를 찾아와 푸가초프가 찾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트루시아를 본 푸가초프는 페트루시아에게 눈보라와 여인숙 이야기를 하며 사벨리치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에서 신세를 졌다며 자신에게 충성을 한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 했지만 페트루시아는 그에게 충성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푸가초프는 페트루시아에게 페트루시아를 풀어준다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지 않겠냐 물어봤지만 페트루시아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했죠. 푸가초프는 죽이려면 확실히 죽이고 봐주려면 확실히 봐줘야겠다며 페트루시아에게 떠나라 말했습니다. 다음날 푸가초프는 페트루시아에게 오렌부르크로 가서 자신이 곧 쳐들어갈 터이니 투항하라는 말을 전달하라 했죠. 그리고 벨로고르스크 요새의 새 사령관으로 시바브린을 임명했습니다. 페트루시아는 신부에게 가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오렌부르크로 떠났죠. 오렌부르크로 간 페트루시아는 사령관을 만나 상황을 이야기했고 사령관은 장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뻔했습니다. 공격해야 한다는 페트루시아의 말은 무시당했고 오렌부르크 성을 방어하기로 결론이 난 것이죠. 금세 푸가초프의 군대가 오렌부르크로 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식량은 점점 바닥났고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트루시아는 전투에 나갔다가 우연히 푸가초프에게 투항했던 막시미치를 만났습니다. 막시미치는 페트루시아에게 마리아의 편지를 전해줬죠. 편지에는 시바브린이 자신과 강제로 결혼을 하려고 하니 자신을 구해달라는 마리아의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트루시아는 바로 사령관에게 달려가 벨로고르스크 요새를 공격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군대를 달라 말했습니다만 사령관은 이를 거절했죠. 페트루시아는 결국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 사벨리치와 단 둘이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푸가초프의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푸가초프는 병사들에게 끌려온 페트루시아를 보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고 페트루시아는 시바브린이 자신의 약혼녀를 겁박하고 있다 말했죠. 푸가초프는 시바브린을 욕하며 페트루시아를 돕겠다 하고는 함께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향했습니다. 시바브린을 만난 푸가초프는 시바브린을 혼내며 마리아를 구해줬습니다. 페트루시아는 푸가초프에게 지금까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 말했죠. 푸가초프는 이를 승낙하고 페트루시아와 마리아를 보내줬습니다. 페트루시아와 마리아 그리고 사벨리치는 요새를 떠났고 얼마 뒤 한 부대에 붙잡혔습니다. 그 부대는 푸가초프를 잡으러 온 러시아 군대였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내기당구를 쳤었던 이반 이바노비치 주린이었습니다. 주린은 페트루시아를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페트루시아는 마리아와 사벨리치를 고향으로 보내고 자신은 주린의 부대에서 복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푸가초프의 세력은 약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푸가초프를 잡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푸가초프가 체포되었죠.
그런데 페트루샤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푸가초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변절자라는 의심을 받았고, 또 변절자로 체포된 시바브린이 페트루샤도 변절자라 말했기 때문이죠. 페트루샤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당당히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를 끌어들이기 싫어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페트루샤는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되고 시베리아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페트루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에게 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페트루샤는 풀려납니다. 페트루샤는 푸가초프가 처형되는 곳에 갔습니다. 처형 직전 페트루샤를 알아본 푸가초프는 페트루샤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후 페트루샤는 마리아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위의 딸은 1인칭 시점으로 일기를 쓰듯 사건 위주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읽기 쉽고 무엇보다 재미있죠. 반란의 주역인 푸가초프는 당시 러시아의 농노들의 힘든 삶을 개선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 반란에 실패하고 처형당하지만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전쟁을 바탕으로 한 소설 소브로방에서 보여드린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대위의 딸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